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위장막만 올해로 3년째죠. 기다리다 지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현대차가 드디어 정식으로 GV80을 출시했습니다. 아마 오늘 매체들 통해서 리뷰가 많이 나갔는데요, 저희도 오늘 행사장에 드디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출시 당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저희가 질문을 올렸었죠. GV80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뭐든지 물어보세요, 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하고 그리고 차량 리뷰 그리고 시승 리뷰까지 한번 영상을 통해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파이샷으로 워낙 많이 소개를 해드려서 이미 외관 디자인 자체는 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워낙 디자인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는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 그릴, 뭐 오각형 그릴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슈퍼맨 그릴이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네시스는 이거를 크레스트 그릴이라 부릅니다. G90은 그릴 하단까지 그 범퍼가 침범을 했었죠. 근데 프론트 그릴이 GV80은 여기 보시면은 하단 범퍼 상단 라인까지만 그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G90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게 뾰족하게 그 삼각대라고 불리는 아반떼 그 헤드램프처럼 뾰족하게 나와서 이게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둥글둥글하게 처리를 해서 좀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 패턴이라 그러죠. 이 그릴의 디자인, 이 마름모 패턴이 상단 그릴 그리고 하단 그릴에도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헤드램프는 이미 뭐 GV80 컨셉카라든가 G90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거를 통해서 보셨기 때문에 익숙하실 겁니다. 쿼드 헤드램프가 장착됐고요. 위아래가 이게 분리가 됐죠. 안쪽을 보시면은 LED 조명이 되게 슬림하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이것도 G90이랑 좀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같은 브랜드 차종이기 때문에 같은 부품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아까 그릴에서 보셨던 그 그물 모양 패턴이 이 헤드램프 안에도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한데, 뭐 욕이라 그러기 그렇지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그 디자인 자체로 좀 통일감을 준다던가 그 패밀리룩을 이루려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제네시스 들어서 특히 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은 차체가 그렇게 막 엄청 크다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 이런 옆면도 되게 각지게 디자인이 됐죠. 근데 GV80은 이렇게 단을 줘서 좀 둥글둥글하게 좀 깎았습니다. 이 차체가 아무래도 둥글둥글하다 보니까 막 차체가 엄청 크다 막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닛을 보시면요, 양쪽에 이제 굴곡을 줘서 볼륨감을 살렸고요. 전체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면은 조금 컨셉카랑 분위기도 다르고 하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라든가 뭐 보닛 그 굴곡 모양 그리고 하단 범퍼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대한 GV80 컨셉카의 디자인 요소를 살리려고 노력을 한 모습입니다. 이 앞쪽을 옆에서 보시면은 컨셉카 같은 경우는 좀 위아래로 누른 듯한 느낌, 어떻게 보면 좀 눌린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좀 스포티한 모습을 살리려고 노력한 모습인데요, 이 차는 이제 양산화되면서 위아래를 다시 늘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티한 모습은 좀 없어졌고 대신 좀 안정적인 느낌을 살린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측면부를 보시면요, 살짝 앞에는 들려있고 뒤에는 약간 눌린 느낌, 이게 차가 급가속하면 이렇게 앞에가 들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 캐릭터 라인이요, 보닛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데 이게 앞문 끝에서부터 뒤쪽으로 슬슬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옆에서 보면은 지붕 그 높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캐릭터 라인도 그렇고 뒤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를 통해서 좀 스포티한 모습도 살리고 싶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드 리피터,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보통 요즘에는 사이드 미러에 많이 넣죠. 근데 제네시스는 G90부터 이 사이드에 넣었는데 G90은 이게 굵게 한 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GV80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랑 이렇게 쭉 이어지게, 이런 거 보면 참 신경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간격이랑 그리고 이 램프 사이즈를 최대한 맞춰서 옆에서 보면 이제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 쭉 이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그리고 휠 디자인도 보시면요, 그 컨셉카랑 최대한 비슷하게 가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차이가 있다면 컨셉카 같은 경우는 약간 바람개비 모양으로 디자인이 됐고, 이 G 매트릭스라 그러죠, 현대차는. 이 패턴이 그
그때는 바퀴살 전체에 적용이 됐었는데 그때 양산화되면서 이쪽으로 좀 빠졌습니다. 이쪽 이런 데는 좀 빠지고 이 안쪽 바퀴살에만 좀 패턴이 들어간 그런 모습이고요. 뒤쪽도 보시면은 근데 사실 뒤쪽이 좀 말이 많았죠. 왜냐면 막 컨셉카 디자인 돌려놔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컨셉카랑 좀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양산화되면서. 좀 하나씩 살펴보죠. 이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테일램프 보시면요, 위아래 간격은 잘 모르겠는데 이 두께 자체가 상당히 두꺼워졌고요. 그래서 그 컨셉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날렵한 모습을 살렸는데 이 친구는 뭐 좋게 말하면 안정감을 좀 살린 거고, 그리고 이 테일램프가 있는 자리가요,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양산화되면서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갔죠. 이게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쪽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이게 볼륨감도 살아있고 좀 보기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데, 이게 양산화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는 뭐 저도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살려도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이게 불빛이 들어오면 상당히 이쁜데 불빛이 꺼져 있으면은 입체감이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컨셉카는 사실 후면부 하단 범퍼에도 기교가 많았는데 오목하게 들어간 그런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 차는 빠졌고요. 대신 그 자리에 이 후면 반사판 그리고 크롬, 여기 보시면 후진등, 보통은 그 후진등을 위에다 넣거나 그 반사판 옆에다 놓는데 이쪽에 넣은 이유가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제 후진등이 들어오면 이 바닥에다가 그 점선을 그려 넣어주는 그 기능 때문에 아마 여기 어쩔 수 없이 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레터링도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네시스 레터링 여기 들어가고요. 앞에는 엠블럼이 들어간 대신 여기는 영문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GV80 레터링이 왼쪽에 들어갔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4WD, 이게 사실은 H트랙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굳이 왜 이 4WD를 썼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현대차 오피셜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 현대차랑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좀 분리시키려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 기아차에도 이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를 새롭게 런칭하는 마음으로 GV80을 출시한 건데 브랜드 자체를 아예 새롭게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긴 한데 아마 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후면부 디자인 할 때 특히 좀 벤틀리를 많이 참고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유출 사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벤틀리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이건 뭐 베꼈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누크돈 커볼케 부사장도 계시고 뭐 이상엽 전무도 계시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뭐 보시면은 와이퍼 위치랑 모양도 그렇고 요즘은 이거를 많이 위쪽으로 숨기는데 여기다 그대로 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뒷유리가 누워있는 각도나 뭐 사실 벤틀리도 자세히 보시면은 테일램프 있는 자리가 이 GV80처럼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뭐 스포일러부터 하단부까지 이 벤틀리를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배기구, 이 차는 배기구가 없습니다. 그 오각형 디자인 기억하시죠? 이 차는 배기구가 없어졌는데 대신 하단부에 숨어 있습니다. 일명 수도꼭지라고 불리는, 이렇게 밑으로 꺾여가지고요. 요즘 기아차가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어떤 반응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호불호가 워낙 많이 갈려서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죠. 외관은 워낙 스파이샷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실내에는 스파이샷이 비교적 없어가지고 보시면은 휑하다 뭐 그런 말씀도 많으셨고, 뭐 현대차는 이거 여백임이다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막 휑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백의미를 강조했다고 현대차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 뭐 댓글에서는 뭐 여백은 알겠는데 미는 모르겠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제일 궁금했던 게 센터 디스플레이. 이거 진짜 말이 많았죠. 이거를 한번 제가 앉는 포지션으로 맞춰보면 한 이 정도인데 앞으로 좀 가긴 해야 돼요. 이런 데 조작을 할 때 몸을 좀 앞으로 좀 가긴 해야 됩니다. 멀긴 머네요.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그 인체공학적인 뭐 설계다, 실내 설계다 할 때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시키는데 이번에 현대차는 보도자료에서 그 시트 부분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했다 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더 뉴 그랜저는 이게 공간이 넓어진 대신에 뭐 휠베이스가 길어진 것도 있지만 이 대시보드가 좀 뒤로 밀려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 실내 공간을 좀 더 뽑을 수 있었고, 그래서 넓어진 대신에 이 버튼하고 거리가 멀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공학적이라는 얘기랑 좀 거리가 멀어진 감도 없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 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실내 공간이 더 중요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제네시스 브랜드라는 게 다른 해외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들하고 대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체공학적인 설계 되게 세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페이스리프트나 아니면 뭐 풀체인지 모델에서라도 좀 그런 거를 신경 써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벤츠랑 BMW랑 좀 섞은 느낌이에요. 디자인을 섞었다는 게 아니고 그 느낌 자체가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이번에 이렇게 좀 강조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벤츠 타시는 분들은 특히나 그냥 이걸로 조절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오목하게 디자인이 됐어요. 여기다 이제 글씨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벤츠나 BMW 같은 경우는 볼록하게 디자인이 그렇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이 글씨 쓰실 때는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기자분들도 이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뭐 천천히 보완해 가면 되니까. 네. 근데 8시가 지금 벌써 7시 반인데 일단 시승부터 빨리 해보시죠. 시승을 나왔는데 반가운 얼굴이죠? 반가운 얼굴이 같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나오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 좀 충격 받았어요. 야, 이러면 또 입금됐네, 받았네, 너무 TMI 야. 막 먹었네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생각보다 차가 괜찮아요 지금. 근데 지금 타고 이제 막 그 행사장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와, 근데 저희 매체 성격 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G80 스포츠도 지금 타고 있고요. 저희 법인차로. 오늘 저희가 행사장 올 때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탔는데 그 느낌 그대로 지금 가져와서 타고 있거든요. 와, 근데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게 V6 디젤 엔진이 물론 지금 얼마 타질 않아서 471km 탔네요. 얼마 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느낌은 상당히 괜찮네요. 예. 지금 GB80 같은 경우는 뭐 프리뷰 서스펜션이 적용됐다, 예. 노면을 감지를 해서 네, 차가 맞아요.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는 그런 서스펜션이 장착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신기능 어떤 거 많이 장착됐다 이게 페이퍼 스펙으로 의미가 없어요. 예. 실제로 진짜 승차감이 얼마나 좋아졌냐, 이게 운전자랑 탑승객들이 체감을 느낄 수 있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승차감 좀 어떠세요? 승차감이 사실은 이 자잘한 것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다리 이음새라든가 방지턱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중형 SUV랑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인상적인 거는 이 범프 구간 지날 때 그 기분 좋은 푹신함 있잖아요. 사실 국산차들이 그런 거를 잘 못 살렸어요. 근데 그 느낌을 살렸습니다,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뭐 캐딜락이라던가 그 전자식 댐퍼 들어간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처럼 지금 잘 살렸네요, 되게. 현대차가 원래 이 알루미늄 재질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상당히 잘했어요. 제가 지금 스팅어 갖고 있는 것도 이런 거 상당히 되게 잘 살렸거든요, 고급스럽게. 근데 이번에 그걸 좀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요. 막 이런 기교도 넣었고 디자인 같은 거를 되게 느낌 좋습니다. 제가 손에 땀이 많은 편인데도 막 끈적끈적거리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네요. 그 터치식은 사실 이거는 조금 적응하기 전까지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아쉬운 거는 다른 거는 다 잘 살렸는데 팰리세이드 때도 그렇고 이 우드 표면, 우드 그레인. 네, 이거 조금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팰리세이드 차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팰리세이드는 이 우드 들어간 게 약간 장판지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사실. 아직도 여기는 약간 좀 플라스틱 느낌이. 약간 이 네, 필름지 붙인 느낌이 나죠. 좀. 사실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인데 그 정도는 좀 신경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차 가격이 있잖아요. 6,58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지금 완전 기본형 사양에다가 사륜 구동만 추가해도 7천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물론 당연히 풀옵션 모델입니다. 풀옵션이면은 네. 7구매가가 취등록세 포함하면 9,500만 원 수준이에요. 이거는 1억 원에 지금 1억 원에 가까운 차를 여러분 국산 SUV가 이제 1억 원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이건 제 생각인데 지금 링컨 에비에이터가 아직 안 나오고 곧 나오잖아요. 지금 캐딜락 XT6도 나오고 그 차를 아예 안 타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차 오케이 좋다고 그냥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차들이 나오고 비교해서 시승해보고 하시면 또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BMW X5랑 벤츠 GLE는 약간 그 갭이 좀 크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브랜드들은 좀 갭이 작다고 생각하셔서 그렇죠. 오히려 그게 좀 비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이 G180 클럽 동호회 저희랑 지금 제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 G180 너무 안 나와서 기다리다가 GLE 450을 얼마 전에 출고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워낙 그 갭이라는 걸 신경 안 쓰고 본인한테 필요한 차를 사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가격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쉽게 막 살 수 있는 차는 아니죠. 예.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신형 엔진이잖아요. 좀 질감이나 어떠세요, 느낌? 되게 부드러워요. 새로운 엔진. 네. 솔직히 저희가 레인지로버 계속 탔잖아요. 네. 레인지로버보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예요. 가속력은 좀 어떨까요? 가속력이요? 네. 아, 밟는 거 싫어하는데. 진짜. 왜냐면 디젤이라도 엔진음을 한번 그래도 아. 6기통 디젤 특유의 사운드가 나네요. 네, 특유의 사운드가 이게- 엔진 사운드. 이게 스피커에서 나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가상 사운드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건 가상 사운드 네, 아니에요? 엔진음이 나는 거예요. 지금 노멀 모드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음이 가상 엔진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바꾸신 거죠? 지금 스포츠 모드거든요. 한번 오, 해보실래요? 스포츠 모드 하니까 예. 시트가 저 이렇게 잡아줘요. 아 맞아요, 볼스터가 네. 조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기판이 디자인이 바뀌네요. 아 지금 가상 엔진음이 좀 생겼어요. 네, 좀 생긴 거예요. 맞아요, 좀 생겼어요. 오, 한번 제동력 좀 볼까요? 네. 제동력은 조금만 더 잘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게 표현하면 부드럽고 나쁘게 표현하면 조금 밀리는 것 같고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자, 운전자를 바꿨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맛보기로만 보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그 시승차를 받아서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아 근데 HUD도 그래픽이 지금 싹 다 바뀌었네요. 그 맞아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나온다고 하면서 그래픽도 살짝 바뀌었고 지금 이제 AKS 기능 같은 경우도 이제 차선 유지 보조해주는 네, 맞아요. 그 옵션 딱 들어간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뜨는 게 지금 그래픽이 살짝 바뀌었어요. 음. 굉장히 좀 진보적으로 바뀌었네요. G50은 사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라서 비교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이게 얘는 차체가 완전히 바뀐 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G50보다 진짜 좋습니다. 저희가 뭐 G50을 한두 번 타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정말 많이 타봤고 맞아요. 그 G80 스포츠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그 이 차체가 발전했다는 그 세대가 바뀌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마 지금 타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이에요. 진짜로 저도 그랬잖아요.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저는 살짝 기대하고 왔어요. 저는 사실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자동차의 신차 수준이겠지 정도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기대를 살짝 뛰어넘는 수준이라서 근데 현대를 이렇게 칭찬하니까 뭔가 어색하네 되게. 근데 진짜 좋아요 차가. 근데 좀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포티함은 아마 그 3.5 터보 모델 나오죠. 그 차를 좀 고성능 모델로 내놓을 것 같고요. 이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그 편안한 느낌, 되게 크루징하기 좋은 차들, 그런 주행 감각을 최대한 살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실내 감성 품질이나 소재를 어떤 걸 사용했나 그런 거 상당히 좀 예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자세히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소재 같은 게 진짜 아까 컨퍼런스에서 손이 닿는 거의 모든 부분에 가죽 마감을 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우리가 평소에 손에 닿는 부분, 뭐 센터 암레스트 이런 데 당연한 거고 좀 위쪽 천장도 지금 약간 고급스러운 스웨이드 소재로 지금 마감이 됐죠. 이런 부분이나 옆에 도어, 그리고 심지어 밑에 도어 포켓까지 보니까 아까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부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 제네시스 G80 스포츠도 아랫부분이나 비필러 쪽 다 플라스틱으로 마감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지적을 우리가 했었던 건데 G80은 소재나 좀 감성 품질에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예. 이거를 확실히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정말 많이 신경을 쓴 것 같고요. 저는 사실 GV80이 이렇게 나와줘서 G80이 더 기대돼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네. 이 정도면은 진짜 좀 제대로 된 신차라고 네.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장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차 거의 1억 원입니다. 가격을 생각해야죠. 그러면은 자꾸 가성비 꼬리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 차 그쵸.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1억 원짜리 차예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차 생각보다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차 기준, 제네시스의 기준보다 확실히 잘 만든 차 맞아요. 네. 소재 잘 썼고 잘 만든 차 맞는데 가격이 1억입니다. 1억이면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가 너무 많아요. SUV뿐만 아니라 솔직히 9천이 아니라 지금 GV80 기본도 사륜 넣으면 7천이잖아요. 그쵸. 7천이면 뭐 살 수 있어요? 벤츠 E클래스 살 수 있습니다. 정말 200, 할인 받아서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게 6,500이라는 가격이 참 마법 같은 가격이죠. 사실 맞아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은 수입차고 국산차고
사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GV80을 지금 가장 이제 실제로 출고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가격대가 7천만 원대 중반에서 그렇죠. 옵션을 좀 넣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아까 카페 보니까 한 8,200에서 300 정도로 많이 출고를 하시던데 대부분 이 가격대면은 지금 이제 곧 나올 링컨 에베이터도 8,800 정도 나온다고 했었고 그렇죠. 많이 겹치게 되거든요. 이 가격대에서 이게 합리적인가는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중간 트림 정도로 가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칭찬했던 뭐 실내 내장재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근데 또 수입차는 또 그 정도 가격대로 가면은 옵션이 좀 빠지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내장재를 좀 포기할 거냐 그거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보고 싶었던 그 후륜 서스펜션의 질감 그거는 확실히 저희가 타고 있던 G80 스포츠죠. G80 스포츠나 G90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건 뭐 차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기존에 보였던 현대차의 변화는 사실 미미했거든요. 그 발전 정도가. 근데 이 정도면 정말 괜찮아진 것 같고요. 편안한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차인 것 같긴 합니다. 대신 다만 가격대가 좀 세졌어요. 사실은 X5랑 GLE랑 비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가격대가 이미 거기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키워드로 제네시스를 사는 거는 이제 끝난 것 같고 이제 진짜 차 대 차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더 자세한 거는 나중에 리뷰를 통해서 저희가 내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산다면 저는 이 차 안 산다니까요. 편집장님은 이 차 만약에 풀옵션 9천만 원 이 차 주고 삽니까? 9천만 원으로 해야 되고 9천만 원? 이 차 정확하게 이 차다. 사실 겁니까? 아니요 사요. 사신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잠깐만. 법인차가 아니고 개인차로 아니, 지금 아니. 산다고 하셨어요. 나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법인차로 산다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산다고 하셨어요 지금. 와, GV80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오토포스트 새 법인차 GV80 산다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근데 회사에 얘기해봐야 돼요. 근데 괜찮다. 농담이고. 네. 근데 저는 고민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 네, 일단 저희가 타봤는데 오랜만에 둘이 또 바깥보기 좀 새로 나왔어요. 네, 일단 뭐 전체적인 소감은 방금 전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괜찮아졌지만 선뜻 사기는 좀 왜냐하면 가격대가 너무 많아. 가격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가성비를 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현대차의 그것은 확실히 뛰어넘었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네시스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할 만한 그 정도의 경쟁력은 갖추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일단 디자인 리뷰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셨던 것 중에 좀 짚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승은 아주 간단히 해봤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시승차 받아서 뭐 제가 타든 박준영 기자가 타든 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이거 타고 가나요?